저는 스마트 워크 디렉터입니다. 시대에 맞게 시대에 통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하는 큰 전반적인 환경을 좀 바꾸는 걸 의미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잘 쓸 수 있나? 나는 정말 자유로운 인간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바꾸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퇴사를 한다거나 잡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좀 더 일을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 수준을 높이는 스마트 워크라는 게 내가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요, 코로나 이후의 사무실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MZ세대가 구직을 할 때요, 연봉하고 함께 꼭 확인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취업 인터뷰를 하면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재택해요? 코로나 끝나도 저희 원격근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구직자들이 정말 이전보다 아주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나 직종마다 수치는 조금 다르겠지만요. 이 업무의 무게중심은 확실히 사무실에서 재택근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프랑스가 굉장히 변화에 보수적인 나라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난 2022년 1월에 최소 주 3일, 원격 근무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직군이 아니면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라라는 그런 총리의 지침도 있었다고 해요. 앞으로의 스마트워크는요, 이 팬데믹 기간에 경험했던 원격 근무하고 또 예전에 전통적인 사무실 근무가 모두 허용되는, 쉽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매일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풀타임 출퇴근러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원격으로 일하는 저 같은 풀타임 리모트 워커까지 그런 사람들이 모두 같은 회사, 심지어는 같은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으시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접속하는 그 네이버인데요. 올해 7월부터 이 하이브리드 워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가요, 본격적인 시행하기 전에 R타입, O타입, 선호도를 각각 조사를 했는데요. 네이버 직원 전체가 한 4,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직원들 중에 55%,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선택한 타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R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요, 이 사무실의 개인 책상을 좀 줄이고 남은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대대적으로 사무실을 리뉴얼한 회사가 MS 네덜란드 지사인데요. 이 마이크로폴리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재미있게도 본사 공간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공간을 외부인에게 오픈했어요. 정말 아무런 키카드가 없어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사 사무실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사라든지 고객 혹은 지역 주민까지도 아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 스마트 오피스로 전환한 기업들을 보면은요, 개인 업무 공간이 줄어든 만큼 여러 사람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었어요. 전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분위기에서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워드프레스의 회사, 바로 오토매틱인데요. 오토매틱이요, 원래는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었거든요. 리모트워크를 해보니까 이 본사를 없애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임대료 되게 비싸잖아요. 그 임대료만 나가는 본사 사무실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작년에 강남에 있던 사무실을 없앤 직방인데요. 작년 초부터 이 전 직원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내가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바타가 출근을 합니다. 덕분에 매월 빠져나가던 아주 높은 임대료 부담이 당연히 사라졌고요. 저는 이게 정말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요즘 MZ세대에게 가장 핫한 회사,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직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를 원하는 걸까요? 리모트워크는 개인 입장에서도 이 일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옵션을 제공해요. 일단은 취업을 할 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혹은 집에서 좀 멀리 있는 회사라고 해도, 또 심지어는 해외라고 해도 뭐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죠. 이 일하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일하는 시간과 방법에 대한 제약도 점점 사라지게 돼요. 왜 그러냐?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아침 식사로요, 우유랑 사과를 간단히 먹고 오후에 한 2시쯤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음식을 천천히 1시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먹어요. 근데요, 이게 가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9 to 6로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점심을 12시에 먹잖아요. 근데 저는 12시에는 정말 배가 전혀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혼자 2시에 나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일주일 이상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혼자서만 2시에 사무실을 나가는 게 아주 살짝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가끔은 저 때문에 2시 미팅을 미루거나 아니면 뭐 다음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요. 그냥 나는 일하는 공간만 같아졌을 뿐인데 스케줄도 비슷해지고 밥 먹는 스타일도 비슷해진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결국은 시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은 생활하는 모습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죠.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일에 적용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하는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면 일하는 시간 그리고 방법의 제약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출근 준비하고 또 버스 타는데 버려진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하고 아침에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배우는 데 쓸 수도 있죠. 그렇게 시간을 아껴도 어렵던 워라밸이 드디어 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뭐니 해도 이 리모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원치 않는 방해가 줄어든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갑자기 막 상사가 나를 부른다던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 뭐 일이 끊기거나 아니면 주변에 전화통화나 기계소음 같은 것들, 이것 때문에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집중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리모트워크에서는 이런 원치 않는 방해가 줄어드니까 같은 시간을 일해도 확실히 일이 좀 더 쉽게 빨리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참여한 한 리모트워크 전환 프로젝트를 보면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보다 재택근무를 할 때 같은 사람, 같은 포지션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업무량이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 스마트워크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도한 어떤 변화가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스마트워크인지 궁금하다 하면요, 그게 효과적이었는지, 효율적이었는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것과 함께 과연 이런 변화가 조직적인
성과, 조직적인 어떤 발전을 가져왔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변화를 통해서 회사의 일부가 아니라 그 전체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부분의 스마트 워크 방법론들을 좀 보면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는데 훨씬 더 집중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요, 아직 우리는요, 이 변화가 필요할 때 환경보다는 사람을 바꾸는 방법에 익숙합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이 사람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눈에 띄고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가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의 그 여부가 너무 이 개인에게 의존하게 돼요. 한마디로 결과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또 만약에 사람이 바뀌어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해도 그 얘기는 곧 이 사람이 나가면 금방 그 변화가 무너진다라는 뜻이 되죠. 즉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변화는 사람보다는 시스템을 바꿔서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시간이 들고 좀 더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변화를 해야 다시 돌아가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재택근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정말 스마트 워크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경험한 원격 근무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짜 스마트 워크를 경험하지 못한 걸지도 모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이 낮았다. 그렇다면 회사는요, 직원들이 과연 원격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또 개인은 내 역량이 좋지 않아 이렇게 탓하기보다는 업무 시간을 관리하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없다면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스마트 워크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요. 일하는 공간이 달라지면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다.